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풍 같았던 2024 드래프트라는 타이틀로 드래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였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의 실질적인 화제 이슈는 브로니 제임스가 몰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55번 픽으로 LA 레이커스의 선택을 받은 브로니 제임스, 이로 인해서 사상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에서 뛰는 진기록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레이커스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레이커스의 선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말년에도 맥시멈 계약을 안겨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레전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비스해준다 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또 평등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뽑을지는 사실 레이커스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랩터스 전문 채널이라서 레이커스의 선택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하기는 애매한데, 저는 애초에 명분이나 수익으로 보나 픽의 순위로 보나 브로니를 뽑지 않는 것이 되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는 트레이드 없이 1픽으로 제커리 리샤세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픽을 팔지 못해 뽑은 감도 적잖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이를 통해서 지난해 웬반야마에 이어서 2년 연속 프랑스 선수가 1픽이 되었습니다. 2년 연속 유럽 선수가 1픽이 된 것은 사상 최초인데요. 제가 비미국인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13, 14년 캐나다의 앤서니 베넷과 앤드류 위긴스가 연속으로 뽑힌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잭 이디 9픽으로 멤피스에 입단했습니다. 당초 1라운드 중후반에 예상된 선수였으나 좋은 드래프트 컴바인 리뷰를 바탕으로 점점 순위가 올라가면서 마침내 탑 10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가 이번 드래프트부터 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1일차가 끝났을 때는 살짝 아쉬운 감이 적잖이 있었지만 2일차가 끝나면서 묵혀졌던 트레이드가 다 터지면서 그야말로 꿀잼, 이번에도 대성공을 거둔 아담 실버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네, 인제 플루는 망픽이었는데 이렇게 이틀에 걸쳐 한 것 플러스 브로니 제임스의 존재감이 살린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관련 랩터스는 어땠을까? 첫 번째 날에는 자코비 월터를 19픽으로 지명하는 등 특별한 것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에 트레이드도 해가면서 이날에만 무려 3명의 신인을 영입했는데요. 별다른 출혈 없이 전력을 알차게 보강한 뉴질리의 놀라운 수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두 번째 날에 모보나 필로파우스키 뽑고 그냥 끝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하수임을 깨닫게 해주시네요. 이번 드래프트 관련 랩터스는 제일런 맥데니얼스를 가지고 데비언 미첼, 샤샨 베젠코프, 거기다가 45번 픽과 내년도에 포틀랜드 2라운드 픽까지 얻는 놀라운 수완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번 드래프트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착실하게 보강을 했는데요. 57번 픽으로 미네소타가 뽑은 올리 촘세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현금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기를 치진 않았습니다, 저희. 하지만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번 트레이드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던 제일런 맥데니얼스에게 트레이드 소식을 알렸고 맥데니얼스가 미?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하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래프트 총평을 하자면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성공한 드래프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필요한 선수를 큰 출혈 없이 모두 뽑는 것을 저는 좋은 드래프트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랩터스 굉장히 관심 있었던 신인들을 모두 뽑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A+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뽑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선수들 2라운드에 뽑으면서 실패해도 짧은 계약 기간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는 그런 점은 랩터스가 정말 현명하게 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근 좀 보면 랩터스가 1라운드 픽도 1라운드 픽이지만 2라운드 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선수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리뷰할 양도 늘었지만 달려보겠습니다. 19번 픽으로 랩터스가 뽑은 선수 자코비 월터였습니다. 베일러 대학 출신의 만 19세 젊은 윙자원으로서 지난해 평균 14.5득점에 4.4리바운드, 3점 슛 성공률 34.1%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10픽 내외로도 거론된 선수가 19픽까지 미끄러졌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선수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지는 알 수 없으나 랩터스 입장에서 스틸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일단 유지리가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키는 6'5'지만 윙스팬은 무려 6'10", 센터 가까운 그런 윙스팬을 가지고 있고요. 3점슛 능력 또한 34.1%라면 저는 준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약점에 있어서는 준수한 3점과는 별개로 37.6%라는 낮은 필드골 퍼센테이지 기록했다는 점은 좋지 않고요. 또 캐치앤슛 위주의 선수이기 때문에 드리블을 해서 스스로 샷을 크리에이팅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컴패리스론 KCP가 거론되고 있고요. 랩터스 내에서도 이제 벤치에서 조금씩 출전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31번 픽으로 데이2의 첫 번째로 뽑은 선수는 조나단 모브였습니다. 어느정도 유지리의 취향이었기 때문에 뽑힐 것이 예상되었던 선수였고요. 지난해 평균 14.2득점에 10.4 리바운드, 평균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 근육질의 사나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당시 5'9", 125파운드로 굉장히 왜소했었습니다. 175cm에 한 60kg 정도 되는 그야말로 멸치남이었는데요. 급성장하면서 이제 가드에서 포워드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 능력 만땅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게 플레이메이킹과 핸들링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피지컬 괴물입니다. 6'8"의 키이지만 7'2"라는 엄청난 윙스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엄청난 탄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수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 빅맨으로서는 작고 포워드로 뛰기에는 큰 장점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트위너가 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7%센터도 아닌데 외곽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 전무하다는 것 자체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조나단 모보가 스카티 반즈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악바지와 딕처럼 이 반즈와 모보도 좋은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로부터 받은 45번 픽으로는 랩터스가 자말 쉐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휴스턴 대학에서 4년을 마치고 6'1"의 단신가드로서 뛰어난 수비력을 가진 점은 벤블릿을 연상케 하지만 30% 정도로 낮았던 3점슛 성공률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말 쉐드 선수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내년에는 주로 G리그에서 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주전은 퀴클리이고 백업은 데비언 미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출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G리그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기회를 안 줄 것 같진 않고요. 부상이나 이런 변수가 생기면 조금씩 찬스를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랩터스가 데려온 선수는 울리 촘체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 선수가 탐이 났으면 유지리는 미네소타가 이 선수를 뽑고 나서 현금을 줘가면서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온 선수일까요? 어쨌거나 뭐 랩터스답게 올해도 어김없이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만 16세부터 프로 생활을 아프리카에 시작했다고 하고요. 올해 NBA 아카데미 아프리카 초청을 받으면서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컴바인 영상도 있었지만 뭐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과 유럽 선수, 심지어 아시아 선수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부족한 선수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피지컬이 뛰어나다는 사실인데요.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아프리카와 커넥션이 있는 만큼 다른 팀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촘세를 키워볼 생각을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드래프트 컴바인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한 팬이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이제 이 선수 뽑을 거다라는, 뽑아라! 이런 코멘트를 달았고 실제로 뽑았는데요. 이제는 팬들도 마사이의 취향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선수는 브랜든 칼슨입니다. 투웨이 계약으로 뽑은 선수이고요. 퍼틀과 같은 유타 대학 출신입니다. 스트레치 빅맨으로서 지난해 평균 17.0득점에 6.6리바운드, 3점슛은 37.9%로 좋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나이입니다. 대학 무대를 5년간 다녔기 때문에 이미 만 25세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투웨이 선수가 나이에 상관없이 좀 뽑아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투웨이로 괜찮은 신인을 좀 차근차근 키운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1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딱 1년을 지켜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칼슨의 나이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일런 맥데니얼스는 랩터스에서 잉여 자원이었습니다.
좋은 선수, 많은 기대를 받고 데려온 것은 맞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샐러리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킹스와 깜짝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팬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신 유지리 단장이었습니다. 저는 흡사 이제 라파엘 아루조 트레이드가 생각났는데요. 랩터스의 드래프트의 흑역사 중 하나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가지고 이제 2006년에 무려 2명의 선수를 받으면서 트레이드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루조보다 이 트레이드가 더 대단한 게, 아루조 때는 받아온 선수 2명도 좀 잉여였는데 지금은 쓸만한 선수에다 픽까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킹스가 호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킹스 입장에서는 로스터 정리가 필요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데비언 미첼과 사샤 베젠코프 모두 킹스에서는 처리 대상이었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베젠코프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유로 MVP 출신으로서 굉장히 높았지만 그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을 처리하면서 팀 샐러리가 내려갔고, 킹스는 샐러리가 내려가면서 MLE, 풀로, 미드레벨 엑셉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맥데니얼스가 랩터스의 부진이 일시적이었던 것이고 킹스에서 살아나준다면 그것 역시 킹스 입장에서 땡큐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요약을 하자면 샐러리 정리가 급했던 킹스의 상황을 랩터스가 잘 이용하면서 픽까지 받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비언 미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드래프트 당시 탑 7 정도로 예상되었던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랩터스가 이때 먹 드래프트, 이제 본인의 확률보다 높은 픽이었던 4번을 받아서 반지를 뽑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의 순위처럼 7, 8번 픽을 받았다면 아마 미첼을 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비언 미첼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팀의 간판 스타인 디에런 팩스의 백업이어서 출장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이지 선수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기회를 랩터스에서 제공받는다면 다시 한번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 자코비 월터가 이제 데비언 미첼 후배라고 합니다. 이런 점 보면 데비언 미첼도 그렇고 랩터스 내에서 요즘 선후배 관계가 참 많습니다. 또 리뷰할 선수는 사샤 베젠코프입니다. 2022-23 시즌에 유로 MVP를 받으면서 큰 기대를 받고 3년 계약으로 세크라멘토 킹스에 입단했으나 지난해 평균 12.2분 출장에 5.5득점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부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부진도 있었지만 부상이라던가 정확하지 않은 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롤, 들쑥날쑥한 출장 시간 등 변명의 여지, 창작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랩터스에서 같은 유럽 출신인 라야코비치 감독과 함께하면서 본인을 위한 전술이나 이런 롤들이 정해진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베젠코프 입장에서도 이대로 그냥 유럽에 돌아가지 말고 명예회복 느낌으로 1년을 딱 이제 랩터스와 함께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유럽팀의 오퍼를 기다리면서 바이아웃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랩터스는 로스터의 대격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리뷰한 신인만 5명에 트레이드 영입한 선수는 2, 총 7명의 새로운 멤버가 왔는데요. 그렇다면 코어 멤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멤버는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바지와 자코비의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두 선수 아이러니하게 키도 같고 윙스팬도 같고 포지션도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과 경쟁해야 되는 악바지로서는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로스터 경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오지 아누노비가 5년 212.5밀리언의 거대 계약으로 뉴욕 닉스와 재계약을 했는데요. 타 팀으로부터 맥스 오퍼도 받았지만 닉스에게서 비전을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캄 역시 4년 맥시멈 계약으로 이제 페이서스에 잔류를 했는데요. 이로써 페이서스는 앞으로 우승을 향한 도전을 선택했고 계속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지나 시아캄 모두 맥시멈을 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고 로스터 개편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지에게 랩터스가 맥시멈 연장 계약을 오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라간 샐러리 캡 덕분에 이제 5년 200밀리언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랩터스 사상 가장 거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엠마누엘 키클리 5년 175밀리언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키클리를 코어 멤버로 생각하고 제대로 배팅을 한 셈이 되죠. 사실 저는 5년 150 정도 받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샐러리 캡이 오르면서 이게 적정가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성장해서 이 돈이 아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이 친구가 200밀리언, 2억 불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경기는 팀이 하지만 팀은 구단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 시즌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랩터스인데요. 선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랩터스, 굉장히 다른 팀들보다 더 바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의 팀 옵션을 랩터스가 행사했습니다. 트레이드 될 것이란 예상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팀의 방향에 따라서 브라운을 잔류시켜서 벤치 뎁스를 보강하고 다른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스 브라운이 왔을 때 사실 본인이 트레이드 될 것을 알고 있는 팀도 본인도 그리고 팬들도 아는 상황이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프로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드라기치의 모습이 반면교사로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